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9월이 지나갔습니다. 되돌아보면은 9월달 꽤 괜찮았어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진짜 괜찮은 9월이었는데 체감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는 또 저희가 종목 얘기 많이 못 해드리고 이럴 때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제 머니랩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종목에 대한 정보를 좀 다양하게 얻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따드린 정보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채널에 비해서 우리 패널 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하시는 거는 네, 좀 조심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소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갈증, 네. 머니랩에서 머니랩. 예. 네. 앱이에요, 랩이에요. 머니랩. 랩. 랩이죠. 예, 랩. 연구소. 예, 예. 랩. 머니랩.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시네요. 예. 와, 근데 저 뭐랄까 어제도 좀 미국장이 조금 개장할 때 약하나 뭐 마지막 날 좀 뭐 약밥으로 가나 싶었는데 기어 이제 플러스로 돌리고 가네요. 개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네. 어떤 그 제가 매일 참고하는 시황 저기에서 썸네일에서 셧다운이라고 쓰고 셧업이라 읽는다 했는데 이제 뭐 셧다운 지금도 셧다운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유수 매체들이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헤드라인을 달고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들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연례 행사처럼. 네, 그렇죠. 그렇다는 이게 거예요. 7년 만에 이제 셧다운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7년 만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좀 큰 이슈 같은데 글쎄요, 뭐 그렇게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 주말에 나올 이제 지표가 이제 지연이 되고 네. 또 그 이전에도 신용 등급이 좀 한 차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랬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참 뭐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강성이죠 지금 미국. 네. 예, 쉽게 안 물러설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시장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내년쯤에 가면은 네. 뭐 5월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송에서 세린메이 얘기 9월에 가서 이제 9월은 다소 계절성이 있었습니다 네. 하는 얘기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2025년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한번 겪어봤으니까 예. 최고였어요, 9월 달. 그러네요. 엄청납니다. 예, 오늘 한번 모셨는데 한번 좀 따져봐야 될 수. 따져보는 게 조목조목 짚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아니 9월 하반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큰일 하셨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이 감사합니다. 지구를 살리셨어요. 지구를 살리고 주식 투자자를 살리시고. 근데 문제는 이 지수 엄청난데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해피하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는 그러게요. 좀 여전합니다. 그냥 지수 투자하셨으면 그냥 오히려. 지수 투자는 예, 뭐 그냥 마음 그렇죠. 편하게 가는데 네. 개별 종목을 가면은 항상 알지만 내가 사면은 빠지고 팔면 오르고 팔면 올라요. 예, 이게 늘 이게 이제 희한하죠. 예, 네. 머피의 법칙처럼. 예, 그래서 특별히 사실은 그 정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면 차라리 지수를 사는 것이 마음 편하게 그냥 쭉 갖고 가는 게 오히려 과거의 경험상 뭐 우리 미국에서 몇십 년 봤고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그냥 그 소위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고 그래서 네, 항공모함처럼 큰 비중은 네. 지수에다 투자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좀 작은 비중을 재미삼아 예.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뭐 이 방식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돈 태우시는 분들이 재미삼아라는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재미삼아라 말씀드리냐면 비중이 크면 재미가 없어지죠. 조마조마해지고. 복권을 내가 내 월급 다 놓고 복권 사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봐기 세틀라이트라는 거는 작은 비중을 가지고 변동수 큰 데에다 한번 해보시는 거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네. 큰 나의 돈을 엄청나게 큰 변동성에 넣는다. 그 쫄려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요. 어때요? 셧다운 지금 좀 전에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과거에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학습 효과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예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맨 마지막 올해 이번에 많이들 보셨을 찾을 것 같은데 지난 50년간 총 20번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셧다운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줬던 거는 1970년대까지 가야만 이제 확인이 되고 네. 그 이후로는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좀 작게 이게 하이라이트 박스를 해놨는데 저 아래만 보시면 되는데 지난 20년, 그러니까 50년간 수번의 그러한 그 셧다운 과정에서 실제로 주가에 미친 영향은 거의 제로다. 네네.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거의 전혀 이제 네. 신경을 쓰지 않는 이제 이 분위기로 가고 있고 가장 7년 전에 가장 최근이 그때도 주인공은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2018년도 12월에 시작해 갖고 34일 최장 역대 최장 기간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소위 셧다운 전에는 주가가 꽤 빠졌었고요. 네. 셧다운 한 그 과정에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기간에 그 일을 셧다운이 좌지우지한 건 아니고 연준이 사실은 좌지우지한 거죠. 네. 그 전까지 2018년에 사실은 하반기에 그 당시도 파월이네요. 파월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었거든요. 네. 그것이 12월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려 하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셧다운 자체보다는 결국은 FOMC가 더 중요하다. 네. 그때 교훈이 18년 마지막 셧다운 때 나타났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은 이제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때는 주가가 2018년도 하반기 기억하시겠지만 11월, 12월에 엄청 빠졌습니다. 네. 주가. 지금은 오히려 지금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죠. 아. 일단 그 두 가지가 좀 다르다라고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들 우리가 셧다운을 걱정 안 하는 이유는 잠시 우리 디톡스도 하잖아요. 일부러 간헐적 단식도 하고, 네. 그 정부도 간헐적 단식하는 거죠. 잠시 쉬는 거잖아요. 네, 네. 무급 휴가 줘갖고 조금 쉬었다가 뭐 돈은 못 받지만 좀 쉬었다가 되돌아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거에 있어서 의구심이 없었는데 이번은 좀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그 무급으로 간 사람들 중에 다 돌아오지 못할 수 있어라고 이제 해고하겠다는 거죠. 영원히 못 돌아올 수 있어 예. 얘기를 하는 거고 만일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그거는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당장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셧다운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여부, 그다음에 해고되는 대상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경제 지표잖아요. 그렇죠. 예.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야 될 경제 지표 네. 이러면 안 나옵니다. 고용 지표. 그 다음 주에 나와야 할 CPI, PPI 지수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그러면 이건 마치 FOMC가 안개 잔뜩 꼈는데 지금 운전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체 투자 그 소위 그러니까 대체 지표 가지고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금은 사실은 이번에 과거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폴리마켓에서 어제 밤까지 85%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체크해 보니까 95%까지 네.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셧다운은 거의 확정이다. 다만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 거냐, 그때 연방 그 공무원들을 누구를 얼만큼 자를 거냐. 이제 이것이 결국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이러네요.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우리는 셧다운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이제 민주당에게 자꾸 이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나쁘고 또 그들이 되돌릴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난 수의 인력을 해고하거나 그 민주당 쪽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인데 아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 좀 뭔 일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뭔가 좀 타격을 줄 것 같은. 아,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도지 그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세워서 하던 예. 도지가 하다가 멈췄잖아요. 사실은. 멈췄죠. 그러니까 그거를 마무리 짓는 기회로 지금 활용을
하려는 듯한 네 지금 이참에 꽁도 먹고 알도 먹고라고 지금 생각을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지금 여론이 또 그럼 중요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것이 예. 다 결국 내년 중간 선거에 영향을 줄 텐데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한 블룸버그에서 보여줬던 여론은 적어도 지금 45대 35 반대가 이거 문제다 45 지금 셧다운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아, 이거는 트럼프 책임이다. 그러니까 45. 그다음에 민주당 책임이다. 35. 그런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도가 상당 부분 그 공화당의 책임을 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원래 이제 이런 것도 판단 잘해서 뒤로 또 물러서기도 잘 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물러서 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서 저희 이제 9월달 지나고 보니까 정말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별로 수익률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주식시장 상당히 좋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그 뭐랄까 일단은 자산군에서 놓고 보면은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았느냐? 네. 또 이게 안타깝게도 금이 여전히 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금값이 고공행진 중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연초 이후 45%. 와. 예, 지금 S&P 500 되게 우리 많이 올랐다고 그랬는데 예. 20%못 올랐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금 가격이 9%, 9월에도 여전히 9%. 네. 근데 2, 3등도 보면은 원유 원자재예요. 다 실물 자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맨 우측으로 가지면 달러 지수가 제일 좀 헤맸고 네, 네. 비트코인 뭐 이런 순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세계 주식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실물 자산 시장이 네. 금융 자산 시장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구원해도 여전히 보였고 네. 연간도 사실은 거의 저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은 확실하게 뭐랄까 그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자산군 안에서 차별화시키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자산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역별로도 놓고 보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지고 월요일 오르고 뭐 이렇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 잠깐 주말 동안 있었긴 했지만 역시 9월에도 우리나라가 1등 했습니다. 거의 9% 올라서 1등해서 연초 이후로도 우리가 아마 금만큼 올라간 글로벌 그 주식시장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한 45% 비슷하게 올라간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제 1등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신흥국이 그 다음에 좋았었습니다. 9월달 내내 신흥국이 상당히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약달러 통화 약세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신흥국들이 상당히 좋았고 나머지가 이제 미국 뭐 세계 이기 한 2, 3%대 상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의 큰 흐름은 9월달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신흥국 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말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9월 달에 제가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반대로 시장을 올랐는데 예. 한국 시장이 1등을 했기 때문에 다 제 탓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탓이 왜- 아니고 덕분이죠. 아, 네. 네. 예. 예, 뭐라도 이게 빌런 노릇을 했더라도 예. 어쨌든 주가가 오르면 다 좋은 거니까. 네. 그때 상반월, 그러니까 9월달 중에서도 왜 중순 전까지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상반월은 좋았을지라도 하반월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 자료를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MDR 리서치라는 데에서 분석을 한 걸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예, 근데 네.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하반월도 좋았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해주셔야 또 이렇게 좀 뭔가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한 뷰를 또 제시해 주셔야 시장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를 때 의심을 제공해드리는 의심의 벽을 제공해드리는 측면에서는 저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그 왜 한때 그 국가대표 감독 누구 때였나 그 닭공이라고 닥치고 공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축구 뭐 수비고 뭐고 할 것 없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하반을 조심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서 이제 벌고 계신 분들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닭매, 닭롱, 닥치고 매수, 닥치고 롱. 아 뭐 지금 신조어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뭐 어쨌거나 이제 드립도 안 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그 얘기들이 나와요. 이래저래 이제 시황을 다루는 매체들도 약간 서로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유행이 있고 한데 진짜 유동성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쏟아지네요. 각종 데이터를 보니까 글로벌리 엄청나게
누가 이렇게 돈을 푸나 싶을 정도로 전반적인 얘기는 보니까 유럽 쪽하고 일본 쪽 그리고 중국까지 해서 돈이 많이 풀린다 하는 걸 일단 지표상으로 막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송 대표님도 그거 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돈은 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 말씀 주신 대로 냉정해 보면은 그게 이제 그걸 다 좀 구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분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했으니 예. 일단은 이제 유동성이 좀 더 나아지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은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동성이라기보다는 재정 투입이죠. 사실은 재정 투입. 그래서 독일 중심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돈이 풀리는 또 다른, 이거는 좀 방향이 이제 있는 거고요. 원래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전 시장에 골고루 퍼지는 거고, 재정은 특정 분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 둘의 이제 그 효과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본은 냉정해 보면 좀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월 달에는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년물, 30년물 다 어제도 또 계속 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일본이 유동성이 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은 반면에 이제 금리 좀 계속 좀 지준율이나 이런 걸 더 낮추면서 돈을 풀려고 하고, 사실은 이번에 연휴 앞두고 뭔가 좀 세게 할 것 같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얘기는 없죠. 상대적으로는. 네. 하지만 어쨌거나 방향성 자체는 추가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전 세계를 갖고 최근에 금리 인하 횟수를 보면 역대급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합쳐보면 100몇십 번 뭐 이 정도 되거든요. 160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침체 없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지금이 제일 높은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리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횟수를 다 합쳐보면은 그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다 주식시장에 지금 다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거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 많이 하는데 같은 속도로 국내에서도 지금 예탁금 상승률이 똑같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76조 원 지금 역대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예탁금이 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신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다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올인하고 있는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은 1,400원 수준인데 사실 달러 인덱스 놓고 봤을 때는 원화가 유독 약세인 네. 것 같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예. 이제 사실은 좀 짧게 놓고 보면은 미국 달러에 대한 이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들어 사실 나타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달러도 사이클이 있는데 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한 6, 7년 오르고 6, 7년 빠지고 네. 한 12, 3년 정도의 사이클로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지난 50년간 미국의 달러의 사이클인데 네. 최근 한 14년간은 강달러가 그냥 쭉 계속 왔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이후로는 계속 강달러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난 50년간 최장 강달러 사이클이거든요. 네. 이제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이제 확실히 좀 꺾이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이제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들고 있는 거고, 최근 한 달만 짧게 놓고 봐도 지난주 주말을 전후로 막 호들갑이었죠. 우리나라 달러 이제 원화 뭐 엄청나게 약세 가는 거고 미국 달러 엄청 강세 다시 가는 거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 네. 일본 엔화, 한국 원화, 인도네시아 루피아, 영국, 캐나다, 인도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약달러 기조가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강달러 자국 통화들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왼쪽 편에 보시면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가 강세였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이들이 다 자원부국들이에요. 원자재가 아하, 많이 예, 나오는 예. 데들이다. 아까 우리가 9월 달 앞서서 실물 자산에서 금, 예. 원자재, 원유가 좋았잖아요. 네. 다들 이런 데서 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브라질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 맞는데도 강 브라질 레알화가 지금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 실물 그런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의 통화에 적어도 지난 9월 달 한 달 정도는 뭔가 후한 점수를 준 것만은 맞고,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 지금 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는 예. 사실은 원래는 미국 달러로 외환 보유고를 꽉꽉 채웠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꽉꽉 다 채우고 있는데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들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떨어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금을 사 모으고 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결국은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역대 최고로 지금 미국이 1950년 만 해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 금 보유에서 절반이 다 미국이었거든요. 네. 지금 20%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아하. 지금 그리고 나머지가 그럼 역대 최고로 갖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미국 달러에서 지금 다 도망 나오면서 중앙은행들이 다변화시키고 있고 그중에 금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 미국이 재정 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 지금은 냉정히 보면 방만한 거잖아요. 요즘. 예. 그 방만한 거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서는 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점점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달러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송 대표님 가져오신 자료가 하나 눈길을 끄네요.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하고 뭐 엮어 놓으신 거. 네네네. 이거는 얼핏 갖고 오신 그림만 봐서는 달러가 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시나 보네요. 예, 1차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 차트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월가에서 많이 회자되는 회자된 차트입니다. 차트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프라이즈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했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샥 하는 거는 예상치 대비 더 오면은 이익이 더 좋은 많이 나오면 거고,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즈, 샥은 더 안 좋게 나온 예, 거. 예. 마찬가지로 경제 지표도 예를 들면 물가나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좋으면 서프라이즈, 나쁘면 샥인데 붉은색 선이 올라가면 이제 서프라이즈인 겁니다. 네. 보시면 최근 들어서 9월 달 들어서 붉은색 선의 위로 강력하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유는 아시겠지만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추정하다가 예상 밖으로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붉은색이 위로 서프라이즈 지수가 급등을 하다 보니 통상 이것은 동행하거나 후행하면서 검정색 선, 즉 미국 달러 지수가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적어도 미국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지금 답답한 게 미국 달러가 약세 가는 네,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돈 번 거 원화로 네, 바꿀 네. 때 손해 보니까 예. 이거 이제 걱정들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강달러 돌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시장에 확실히 좀 커진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저기다가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약달러, 뭐 위크 달러, 위클 달러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니까 투기 세력들이 달러 매도 쪽으로 투기 세력들은 달러 매도 쪽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아마 2주 전쯤에 그 미국의 주식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예. 해지하는 비율, 환해지 살짝 비율이 이제, 예. 80%가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지금 달러에 대한 변동성은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주식과 미국의 달러를 이전에는 동일시했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이게 약간 일화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 예. 금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채 금리하고 어느 게 더 높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론적으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낮아야죠. 그렇죠. 예. 역전됐습니다 지금. 예. 대표님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 보면 그렇죠. 답이 거기 있는 거죠 네, 답이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 일이 프랑스에도 똑같이 있었고요. 이제 미국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똘똘한 괜찮은 우량 기업이 그 나라 정부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거죠. 정부들이 너무 방만하다. 근데 사실은 예. 이거 냉정히 보면 이게 방만하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그 시장의 어려움을 떠안으면서 부채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이제 그런 예. 뻐꾸기 부는 사연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느 정도 멈췄어야 했는데 못 멈추고 지속적으로 좀 부채가 늘다 보니 이제는 너희들이 돈 갚을 수 있을지 잘 자신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지금 사실은 현재 현금 많이 있고 현금도 잘 벌어들이는 기업이 더 나아. 그러다 보니까 우량 기업들의 금리가 그 나라의 그 국채 금리보다 더 낮아지는 아하. 역전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의 예. 트레저리 둘이 말씀드린 거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자체는 지금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네. 지금 3분기에도 뭐 GDP 나오는 성장률 되게 좋다고 나오고. 네. 근데 그 안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다 후행적인 지표들입니다.
소비, 네네. 지출 뭐 이런 거. 소비는 침체 직전까지도 계속 쓰다가 훅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선행적이보다는 후행적인 지표들이 많은데 선행적인 지표를 하나 제가 갖고 와봤는데 미국의 선행적인 지표를 한 주에로 집중해서 보자 하면 딱 한 군데 보면 된다. 거기가 뭐냐면 네바다주다. 라스베이거스 있는. 맞습니다. 예. 네바다주의 고용을 보면 향후 미국의 흐름, 경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할지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쪽은 다 서비스 직종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는 보면 대부분 관광, 그렇죠. 카지노, 엔터, 엔터테인먼트 예. 이게 대부분의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이번에 8월 달에 드디어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역성장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미국의 상위 20%는 돌 펑펑 잘 쓰고 있지만 나머지 80%는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라스베가스로 여행도 못 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저기에 이제 일자리가 드디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전에 이렇게 지금 그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네바다주의 일자리가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에 보면은 실제로 미국의 침체가 있었던 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현재 나오는 후행적인 소비 지출 지표를 보면 상위 10%가 주가로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잘 쓰고 있지만 나머지를 놓고 보면 미국의 경기가 정말로 헬시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상당히 건강한 상황은 분명 아니고 앞으로도 이 네바다주가 여기서 반등해서 올릴지 앞으로 이게 뚫고 내려갈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차트라서 앞으로도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금 네바다주의 고용 일자리 매달 나오는 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네바다주. 야, 그 50개 주 가운데 네바다주 네. 근데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딱 하나만 보면 되니까. 하나만. 그렇죠. 예. 아니 저기가 라스베가스 있는 건 아는데 그랜드 캐년도 저긴가? 유타주인가 네바다주인가? 그랜드 캐년은 그거는 헷갈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그랜드 캐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그랜드 캐년 관광을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헬기 하죠. 관광을 하니까 네. 거기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또 저 분장실에 우리 또 스텝 쌤이 집에 갔어요. 네바다예요. 본가가 그쪽. 베가스에 갔는데 추석 연휴에 다가오면 네바다 현지 경기 그거 생생하게 한번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좋네요. 아니면은 네, 네. 찍어오라고 해야겠네요. 네네. 어제까지 그러니까 톡했는데 아침까지 톡했어요. 뭐 좀 찍어오라고. 놀지 말고 좀 이거저거 그거 하라고. 아니 거기서 그 호텔들 한번 방문 좀. 인앤아웃 치폴레 가서 먹겠다고 천국의 계단부터 오르던데 찍어오라고 해야겠어요. 그 호텔들 좀. 호텔들. 예.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실물 경기를 네. 현장 모습으로.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호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3,43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43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4만 8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9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 HD현대중공업 호가는 51만 4천 원, KB금융 11만 4,600원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예상 체결가 26만 4천 원으로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어제 또 물량들이 나오면서 1% 하락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는 46만 8천 원이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 파마리서치는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캠바이오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 13만 9천 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도 1.4% 하락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ABL 바이오가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9만 3,100원. HLB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삼천당제 예상 체결가는 21만 원으로 2%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6분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이제 오늘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장님 오프닝 때 화이자 말씀 주셨는데 이제 뭐 약가 인하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예. 제약주들의 영향이 있고요. 요즘 우리 또
네. 머니랩 이상으로 또 이렇게 활약하시는 우리 정민 앵커 요즘 촉이 좋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는 또 마리화나 또 아주 관련주를 갖다 언급하셨는데 오늘은 살짝 또 이렇게 네, 소장님한테 앞서 얘기한 거야.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왠지 SOFC 쪽인 것 같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뭐 아니 그게 이유가? 제가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아. 뉴욕 증시에서 블룸에너지가 많이 블룸에너지가. 올랐어요. 네, 블룸에너지가 15% 급등을 했는데 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엮으면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사이트 연료전지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예. 최종 판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민 뭘 기대해야죠? 정민 효과.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 어쨌거나 지금 뭐 동시효과 보니까 저 정도 이제 뭐 야간 선물과 비슷한 흐름인데 어쨌거나 뭐 사인은 나왔어요. 우리 송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바다주 일자리 지표를 가지고 체크하면 된다. 또 이제 그쪽 지표 봐서는 미국이 그렇게 뭐 실물 경기나 이런 쪽이 좋지는 않다라고 사도 좋다는 사인을 네네, 주셨잖아. 네네. 그죠? 예, 그렇죠. 사도 좋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지표는 그러니 사실 순전히 이제 관광이나 이런 걸로 엔터 네. 뭐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네바다주인데 저런 식으로까지 역성장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실물 경기는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그죠? 일단은 올해 들어서 특히 좀 심한 가장 큰 이유가 소위 말하는 안티 아메리카, 안티 US가 늘었잖아요. 트럼프 이후에. 예. 그 캐나다 사람들이 여행 많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유럽 사람들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일단 이거 심하고 가장 지금 당장 지금 여기 하나 더 타격 얻는 거는 셧다운되면 대략적으로 미국의 항공 산업의 한 5% 정도, 3%에서 5%가 이 연방 그 직원들이 출장 가는 걸로 잤는데 셧다운이 또 영향 줄 네네. 거고 그 대부분 저기에서 마이스라고 그래갖고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 국제 회의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약화된다. 뭐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느끼지만 좀 여유롭고 풍족하면 여행도 다니고 많이 돈도 쓰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가장 단아의 지표로 보면 우리는 따지면 옛날에는 제주도였으면 네. 미국이야 네바다주 아닐까요? 하와이일까요? 네바다주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서부 쪽으로는 라스베가스 한번 가보는 거, 저 위쪽으로는 나야가라 한번 가보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뭐 그건데 꿈인데, 야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비자 쪽에 어떤 정책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들어가다가 혹시 무슨 뭐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또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잠시 나오는 것도 요즘 불안해하더라고요. 못 나오죠,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더라고요, 미국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얘기 좀 하면은 네. 우리는 지금 OECD가 우리 경제 성장 전망 금년에 1%, 내년에는 그래도 한 2.2% 금년보다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무슨 뭐 내년이 금년보다 좋다는 OECD 나름의 근거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저효과겠죠. 기저효과. 예, 첫 번째는 기저효과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성장률 좋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이 EPS 성장률이 12~13%인데 사실 자사주 소가 빼고 나면 10% 남짓이거든요 사실은. 자사소가까지 포함해서 EPS가 12~13%지.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예상 향후 12개월이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익 성장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100조 정도의 채권을 찍어서 내수 부양하고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다 GDP 성장률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은 지금 현재 가장 최근 걸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OECD에서 월드 그러니까 이코노믹 아웃룩 뭐 이제 이거 나온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2.2 보고 있고 미국은 1.5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열어주시면 사실은 우리가 1,000원대, 1,100원대 그 환율 미국 달러 대비 그걸 당연스럽게 우리가 느꼈는데
이게 1,200원, 1,300원, 지금은 올해 평균이 1,400원입니다. 1,410원. 네. 지금 원래 연초에 1,500원까지 갔다가 좀 내려온 거긴 한데 최근 한 달 살짝 올라갔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평균 환율이 올해 1,400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상이냐?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계속 낮으면은 정상이 되겠죠. 뉴노멀이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막대기가 붉은색 위로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더 좋은 거고요. 아래 파란색은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더 좋은 네네. 겁니다. 길게 보면 지난 5년간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훨씬 좋았어요. 네. 지난 5년간.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도 차이가 나고 미국이 당연히 달러가 환율 대비, 그러니까 원화 대비 좋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약 원화를 갔는데 드디어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얘기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오늘 10월 1일 수요일 10월달 첫 거래일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9월달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흐름 꽤 괜찮았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도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좀 상승하는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입니다. 지금 0.5% 상승입니다. 3,444, 코스닥도 0.5% 오름세 84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4% 올라갑니다. 85,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8% 상승합니다. 지금 35만 3,500원.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올라갑니다. 100만 4천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집니다. 110만 원이고 현대차가 0.7% 상승합니다. 21만 6,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요. 이 가운데 HD 현대중공 어제 조선주들 좀 올랐었는데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KB금융 보합권이고 현대중공업 다시도 지금 보합권으로 납포 축소하는 상황이고 보합권에서 등락이 좀 이어지네요. 네이버가 0.3% 하락합니다. 26만 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또 많이 합니다. 지금 2% 반등 보여줍니다. 46만 8천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11만 3,600원. 에코프로도 소폭 오름세고요. 팩트로는 좀 떨어집니다. 29만 8천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0.5% 하락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2% 올라갑니다. 14만 2,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합니다. 30만 7천원이고요. ABL바이오가 1.9% 상승합니다. 9만 4,200원이고 삼천당제약 21만 8천원으로 1% 상승세입니다. HLB도 올라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움직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범한 퓨얼3 3% 상승세 29,450원이고요. 아모센스가 7% 이상 올라갑니다. 8,910원 선이고요. 지금 두산 퓨얼셀이 5.9% 강세로 32,200원. 그리고 미코도 2% 상승세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11,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도 지금 1.3% 상승세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제 블룸에너지가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섹터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XL 쪽도 좋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죠. TLB가 11% 급등합니다. 57,400원이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6.9% 상승, 그리고 네오셈도 3.4% 올라가고요. 오킨스 전자도 2% 상승으로 1,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엑시콘도 2.3% 올라가고요. QRT도 상승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 올라갑니다. CXL 쪽도 좋고,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어요. 이게 치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지금 명인제약이 지금 106% 급등을 합니다. 이게 좀 때마침 또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뭐 제약주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화이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제약주들에 또 영향을 미쳤던 모습인데 오늘 명인제약 좀 화려한 데뷔식을 좀 치러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HBM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자, HBM 쪽에서는 뭐 미래반도체 지금 3.2% 상승세고요. STI도 3% 올라갑니다. HBSP 고영 모두 1%, 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윙도 1.7% 올라갑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PSK 홀딩스 다 좋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이 좋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또 반도체 쪽 그럼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시세를 냈던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에머리지가 좀 17%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급등했던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2% 약세, 화일약품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집니다. 각각 314억 원씩 37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는 436억 원 순매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120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16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4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지금 2,3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원 30전 상승한 1,404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시장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확실히. 그러네요. 네. 예, 예. 일본은 지금 뭐 요즘 참 이거 언급하는 데가 잘 없는데 단칸 지수 나오고 나서 조금 예상치 하회하니까 니케이는 약하게 시작하고 네. 달러에는 오히려 이제 148엔 위로 살짝 올라서는 엔 약세 뭐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우리도 1,400원 밑으로는 잘 안 가는데 또 외국인들이 또 땡기는구만. 예, 이쪽 우리 거래소에서는 예, 작심하고 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번 월초 거래를 상승 쪽으로 한번 잡아보는 것 같습니다. 야, 정민효과 인정. 네? SOFC. 그게 제 효과가 아니고 네. 요즘 보면 이제 뉴욕 증시에서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 따라서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어지더라고요. 야, 이러면 이거 조만간에 이것도 유튜브에서 또 이렇게 정민앵커 사칭한 그게 막 올라오겠다. 정민앵커 이렇게 하는 우리 방송이 이걸 갖다가 장면 띄워놓고 AI로 목소리 띄워가지고 왜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탈퇴를 안 할까요? 뭐 이러면서. 저만 올라갈까요? 수영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에이, 저는 사칭하는 사람 없더라고. 저 완전 허접한 거 아는지. 조금만 더 이제 그래요. 마리화나 맞췄고 SOFC 맞췄고 내일 하나만 더 하면은 곧 올라옵니다. 곧 이제 정민앵커 사칭하는 화면이 올라올 거예요. 예. 아 근데 이게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장도 장이지만 정권사 이렇게 PB 후배한테 들었는데요. 요즘 아주 심각합니다. 이른바 뭐 보이스피싱이라면 보이스피싱이고 사기라면 사기인데요. 네.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겁니다. 그 제안하는 게 너무 턱없이 좋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무슨 뭐 한 5만 원, 6만 원대에서 예. 이미 거래되고 있는 와중에 뭐 자사주니 뭐니 어째 이상한 소리 하면서 4만 몇천 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네네. 식으로 해서 그리고 뭐 보내주는 거 보면은 실제 막 이렇게 앱도 있고 막 사고 판 것처럼 막 나오기도 한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유 우리 그 후배 언제 한번 방송에 한번 부르고 싶은데 그쪽에서만 저기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갑자기 2천 몇백만 원 목돈이 이상한 데로 가더라. 한번 알아봐라 해서 엄마 뭐 하셨어? 이러니까 결국 쫓아가서 보니 심지어 5억 가까운 돈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실컷 벌어놓고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좋다. 일단 의심하셔야 되고 예.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아니 앞서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던 내용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보다 당연히 이제 앞서기 시작하면 네. 예. 지금 환율 자체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아까도 그 코멘트 주셨던 것 같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가 강세인데도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까 이 가격에 이제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가격이 지금 당연하다 내지는 원 달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긴 호흡을 놓고 보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같이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다. 왜냐하면 네. 여기서 1,500원으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면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예,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의 지금 최근 한 달간의 강달러의 모습은
오히려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충분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기노브에 놓고 보면은 지금 미국의 사실은 지금 잠재 성장률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경험상으로는 이제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을 쓰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차트에도 좀 있지만 내년에 다시 붉은색으로 지금 한미 경제 성장률이 정상화 다시 우리나라 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 결국은 1,400원대가 다시 이제 앞에 숫자가 14에서 13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더 높아면 뭐 1, 2 이런 식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외국인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십니다. 네. 지금 또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1일이다 보니까 네. 9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네요. 수출은 660억 달러, 9월에 전년비 12.7%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미 수출. 아니 일평균으로 보면은 6.1% 하락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제 추석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9월 달에 우리가 노는 날이 없이 맞습니다. 거의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수출은 늘었는데 하루 평균으로 보면 6.1% 줄었다. 그래서 지표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전년비 12.7%나 수출이 늘었다. 네. 그래서 무역 흑자가 96억 달러다. 와, 그러면 싶은데 하루 평균 그렇다면 또 우리 이제 10월은 이번에 너무 놀잖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전부 한숨을 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매상이 느는 것도 아니고 나갈 돈은 다 나가야 되고. 다 해외로 많이 나가시니까. 예, 고정비는 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쓰고 있는데 월급제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 3분의 1을 갖다가 쉬면서도 월급은 나가야 되고 손님은 또 그만큼 기대가 안 되고 뭐 그렇던데 예, 지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기저효과, 역기저효과는 감안하시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고 연준의 금리나 지금 이거 이슈가 됩니까, 대표님? 다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기대가 되는데 그거 네. 당연히 뭐 하는 걸로 다 이제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차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저번에 PC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예상치가 높았는데 높은 만큼 나온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코어 PC 물가가 2.9나 나왔으니까 네. 상당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도 연준이 실제로는 목표치를 2%가 아닌 3%로 사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셈이고 그러면 사실은 달러는 약세로 가고 금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배팅도 이제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금리를 뭐 연내까지 인하 몇 번 하고 우리 다들 거기에 관심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재밌는 차트는 이제 도이치방크에서 사실은 그 금리 횟수, 인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금리의 변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그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차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 시장의 변동성 지수는 빅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표는 무브 지수라고 합니다. 네. 무브가 이제 뭐의 약자냐면 메릴 린치 옵션 볼러터리티 에스티메이트. 네. 이제 요거의 약자인데 지금 이것이 보시면 이거 역계열입니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짙은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매우 낮아진다. 네. 변동성이 되게 파란색. 예. 무브는 역축. 역축으로. 예, 뒤집어 놓은 거니까 축반전으로. 올라가면 변동성이 낮아지는 낮아진다. 겁니다. 근데 지금 지금 주황색, 그러니까 오렌지색을 보시면 S&P 500 동일 가중인데 보시면 차트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네요. 2020년. 네. 코릴레이션이 상관관계가 거의 80%에 육박하니까 그냥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시장이 레벨업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금리 인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잡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거. 결국은 변동성이 예상치보다 높거나 아래로 튀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의 결론인 거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예상 수준대로 금리가 움직여지면서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너무 목매지 말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이번 주는 내일까지 거래일 그리고 금요일 개천절 휴장. 사실상 다음 주 내내 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증시에 대해서는요. 미국도 알려주시고요. 예, 이제 미국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셧다운 자체는 네. 단기간에는 영향 안 준다 예.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분위기와 그것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네. 좀 더 영향을 줄 거다 말씀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 이게 지금 이 KB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좋은 또 보고서를 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결론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길어도 네. 주가에는 반응이 없더라. 아니, 이게 25년 동안 지난 25년간 보시면 추석 연휴 전일주일 그다음에 첫 거래일 보시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거의 움직임이 없죠, 사실은. 예. 평균 0.4 마이너스 0.3이니까 예. 그냥 똑같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래에셋이 최근 10년간 자료, 15년간 자료를 보여줬는데 보면 보통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조금 빠졌다가 좀 사실 네. 싹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재개장하고 나면은 재거래하고 나면은 다시 빠졌던 걸 거의 다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마지막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부터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저를 구박하셨던 10월 달, 9월 달의 변동성. 그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미국도 과거 평균은 늘 이랬다. 그러니까 저는 통계치를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기대대로 10월 달에 변동성이 약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지난 그 과거 10년, 15년간의 평균은 보통 이제 재개장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시장이 소위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보통 변동성이 있을 때 주가가 좀 빠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행이네요.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요. 네. 네. 오늘 내용 구박인 줄 알아들으셨네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